안녕하세요. 유캔니트입니다. 오늘은 요 손 가는 대로 뜨고 있는 도안 오픈 예정은 없는 2.5mm로 뜨는 가디건을 뜨면서 뜨개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의류를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뜬 옷이 메인 바늘이 2.5mm인 옷이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뜨개 옷을 시작할 때 보통은 이제 얇게는 4.5mm에서 도톰하게는 뭐 7mm, 8mm까지도 입문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굵은 바늘이 왠지 좀 코가 투박한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잘 안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제가 잘 입고 다니려면 가는 바늘로 얇은 편물을 뜨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뭘 모를 때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 당연히 게이지 같은 것도 낼 줄 모르고 막 3X 라지 사이즈가 되도록 떴었어가지고 다 풀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옷을 뜨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백수였거든요. 백수일 때 2달 걸려서 뜬 거면 거의 하루 종일 밥 먹고 잠깐 핸드폰 보고 하는 거 빼고는 뜨게 하는 데 시간을 쓸 텐데 그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말 다 했죠. 엄청난 시간을 쏟아서 그 옷을 완성을 했는데 글쎄 제가 뜨개 생활을 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일 잘 입는 옷이 제일 처음에 뜬 옷이에요. 그게 촘촘하기도 촘촘하고 에어울 한 겹을 단독으로 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얇은데 편물도 이제 세탁하고 나면은 뽀송하게 차올라가지고 차름하니 예쁘고 보온도 진짜 잘 되고 그게 처음에 뜬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핏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푸르고 다시 한 건데도 목둘레가 너무 넓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으면 내복으로 입은 끝나시의 끈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일 잘 입고 있는 옷이 그 뜨치광이 광인 같은 집착으로 뜬 2.5mm의 편물이라 언젠가 한번 다시 2.5mm로 옷을 뜨고 싶다고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쉽지 않은 굵기다 보니까 맨날 3mm만 쓰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2.5mm로 편물을 캐스톤을 했습니다. 이거는 뜨다가 또 문어발 처박템으로 있었던 건데요. 제 첫 뜨개로그 편집을 하면서 편집할 때 이제 컷 편집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쭉 들어보거든요. 또 이제 잘라내고 싶은 곳이 있는지 혹은 뭐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쓸데없는 얘기 거의 안 자르지만 혹시 있는지 들어보면서 뜨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뜹니다. 이거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집하는 동안에 소매 경사를 촘촘하게 다 넣어주고 지금은 원통으로만 거의 뜨면 돼서 제가 지난번에 뜨던 거는 줄임이 중간중간에 8단마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서 뜬다고 저는 이게 막 말을 하면서 뜨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뜻친 분들이랑 카페에 가서 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수다를 떨면서도 저는 이제 별로 안 틀리는 편이고 틀리더라도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눈치를 채고 몇 코만 풀러가지고 다시 뜨고 수정하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떠버린 거예요. 막 아차차 하면서 다시 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맘 놓고 뜰 수 있는 편물로 가져왔습니다. 얘가 뜨개로그에 얼마나 오래 등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다른 편물은 6mm로 뜨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원래 그렇게 굵은 바늘은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 편물 느낌도 편물 느낌인데 저는 굵은 바늘을 잡으면 관절 쪽이 좀 아팠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두꺼운 바늘이 손가락에 어떻게 무리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안 썼었는데 저 받은 보카시 실은 두꺼운 편이라 얇은 바늘로는 뜰 수가 없고 가르시오를 하기에는 조합도 너무 예쁘고 모헤어가 섞여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6mm로 뜨고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얇은 바늘을 잡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저는 가느다란 바늘을 좋아해요. 저 뜻인 분들 중에 저처럼 가는 바늘을 선호하는 분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스물스물 이제 왜 유캐님이 그렇게 3mm에 집착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해주시는 뜻인 분들이 새록새록 생겨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뜻인 분 중에 맨날 언니는 도안에 왜 이렇게 자꾸 얇은 바늘만 쓰냐. 제 나름대로는 그게 그렇게 얇은 바늘은 아니거든요. 뭐 4mm, 4.5mm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물론 3mm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좀 그래도 편물이 좀 더 두께감이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가느다란 바늘만 쓰냐고 해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그 친구와 저와 바늘 두께의 기준이 매우 달라요. 아무튼 제가 뜨고 있는 편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 가디건은 제가 몸판이랑 버튼밴드를 다 떠놓고 단추까지 달아놓고 소매 코를 줍기가 싫어가지고 잠깐 쉬고 있었던 편물인데 그 왜 소매 코를 줍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귀찮은데 저는 경사를 많이 넣는 편이란 말이에요. 소매에 세딘 슬립으로 뜨는 거라 가지고 경사까지 넣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치를 하기 전에 단추까지 달아줬는데요. 단추는 요 회색빛이 나는 자개 느낌이 나는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제가 가디건 말고 사실은 풀오버를 많이 떴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가디건을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는 잘 안 입는 편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가디건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가디건을 잘 안 입었는데 제 뜻인 분 중에 그 쭈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안 하시지만
레진으로 단추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친구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에 테스트 겸 만든 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스토어 오픈하고 나서 저가 많이 사기도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단추를 잔뜩 샀는데 가디건을 안 뜨니까 예쁜 단추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디건을 많이 떠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으니까 맨날 풀오버 뜨고 가디건 떠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막 뜬 가디건이 있는데 그 가디건을 너무 잘 입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생각보다 제가 가디건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나쁘지 않죠. 가디건이 기본템인데 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저도 저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과거에 전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가디건을 또 떠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뜨고 나서 그 단추로 잠글 수 있는 긴 가디건 단독으로 입으면 원피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긴 가디건도 하나 뜨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바늘에 걸려있는 것들부터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뜨개 하실 때 요즘에 뭘 보면서 뜨개를 하시나요? 저는 오타쿠 기질이 좀 진하게 있어가지고 뭐 한 가지를 파더라도 라이트하게 파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진하게 파는 게 바로 이 뜨개의 덕질인데 그거 말고는 넷플릭스를 저희 집에서 가족 단위로 결제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부모님께 무임승차를 해서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뜨개를 하면서 같이 보기에는 또 영화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다시 집중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뜨개에 집중을 못하거나 영화에 집중을 못하거나 둘 다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영화는 잘 안 보고요. 보통 시리즈물을 보는데 예전에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내용이 가볍고 실 없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교양 일본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양 일본어를 계절학기로 들었거든요. 이제 저희 그 드래곤볼이라고 불렀는데 7개 영역에서 하나씩은 교양을 꼭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졸업 요건이 있었어요. 제2외국어 영역에서 일본어를 선택해서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2외국어를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국어를 들었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예쁘기로 유명하셔가지고 중국어를 들었는데 저는 한자를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이제 다 한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고 다시 대학에 가서 일본어를 들을 때는 일본어도 한자를 쓰기는 하지만 초급 일본어를 할 때에는 일본 고유 문자인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만 써서 배워요. 그 표음 문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바로 발음을 알 수 있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로 배워가지고 아직까지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써야 되는 게 아니면
간단한 대화 정도는 여행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상상 속에서이고요. 실전은 다를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시리즈물을 보다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구독하고 있을 때에는 티빙에서 매주 놀라운 토요일이 뜨면은 그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 쇼핑을 줄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구독을 취소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볼 게 없어진 거예요. 뭐 넷플릭스에서 언제 신규 애니메이션이 뜨나 그것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이게 한 번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른 것들은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무 생각 없이 오락용으로 보기에는 정말 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컨텐츠를 들어야 되나 뜨개로그도 전전하고 근데 뜨개로그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많이 보다 보면은 더 이상 볼 게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발 다쳐서 출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볼 게 다 떨어지는 불상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올해 수능을 쳤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어느 대학교를 가더라도 한국사를 점수를 필수로 봐요. 제가 수능 칠 때만 해도 그거를 서울대에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인데 저는 수포자가 아니라 사포자였습니다. 사회 과목을 어떤 거를 해도 정말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나마 나은 게 경제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았던 과목이고 다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제 공부 스타일이랑은 안 맞았던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대학교에서 수학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육해나 너는 수포자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수학을 좀 꾸역꾸역한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덕분에 그 문과에는 수포자가 많잖아요. 그 덕으로 저는 현역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성견지명이었죠. 암튼 다시 한국사 얘기로 돌아오자면 요즘에는 한국사가 필수인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은 한국사가 필수일 필요조차 없는 역사를 잘 아는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수능이 한국사가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저보다 좀 더 나중 세대 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어중떠중한 세대 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사를 시험을 신청을 하고 풀지는 않고 다 찍었어요. 그러고 저는 앉아서는 잠을 못 자가지고 시험 시간 내내 시험지에 낙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오고 나서 여자 아이돌 분들이라던가 뭐 한국사 잘 몰라가지고 대중들한테 되게 악플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저부터가 너무 무지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인강을 끊어서 한국사 강의를 보면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시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학습지라던가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뜨개로그 보는 것처럼 선생님이 한국사 얘기를 해주는 거를 듣고 있어요. 제가 또 너무 재밌는 게 어쩌다가 알고리즘에서 유튜버 문상훈 씨가 아편전쟁 얘기를 해주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역사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역사를 되게 연도라던가 무슨 제목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그런 거를 되게 치밀하게 외워야 되고 그래서 되게 머리가 아팠던 과목으로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편전쟁 스토리를 되게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은 세계사도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한국사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사를 열심히 보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컨텐츠죠. 그 외에도 이제 2023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넣어놨는데 제가 실은 제2외국어를 일본어 점수로 졸업을 했지만 그 전에 교양 불어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친했던 동기가 불어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저랑 이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불어를 들어준 거죠. 저도 이제 같이 수업을 들어줄 겸 해가지고 교양 불어를 같이 들었는데 첫날에 저 교수님 발음이 좀 이상하다. 발음이 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그냥 모르고 들었을 텐데 그걸 듣고 나니까 저는 외국어는 발음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뭘 들어도 그 발음이 틀려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듣다가 이제 수업도 몇 번 빼먹고 그러고 나니까 시험도 당연히 제대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석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교수님이 저를 괘씸죄로 저에게 D-형을 내리셨습니다. 그 뒤로 교양 불어를 다시 들으려고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보는데 어떻게 시간이 다 전공이랑 겹쳐가지고 못 들었거든요.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처음 넷플릭스 보기 시작할 때 뜨개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영화 불어가 나오는 영화를 좀 보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도 보고 그때는 왓챠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나오는 영화를 몇 개 보니까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 말 몇 개만 이제 주워서 듣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스페인어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빨리빨리라는 뜻으로 vamos 되게 많이 쓰잖아요. 종이의 집 스페인에서 찍은 거 보면은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짧은 단어로 아름아름 몇 가지 불어를 애매하게 알고 나서 프랑스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가서 에어비앤비 방을 빌려가지고 잠깐 지냈었는데
집주인분이 영어가 서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떠듬떠듬 얘기하다가 구글 번역 그거를 꺼내셔가지고 불어로 얘기해서 영어로 나오면 제가 영어를 듣고 엄마가 영어를 다 알아들으시긴 하거든요. 유학 생활을 하셨어가지고. 근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 잘 하시는데 아무래도 소심한 그게 있으셔가지고 대답은 제가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어 중에 오케이랑 완전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못 모르고 했다가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불어로 막 말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아, 너 불어 할 줄 알아?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핸드폰에 용량이 없어가지고 잠깐 비디오가 끊겼습니다. 암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저 불어 진짜 한마디도 못한다고 이거 많이 쓰이는 것 같길래 한번 써보고 싶었던 거라고 막 그렇게 진땀을 빼면서 해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다시 불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막 문법상 없는 개념도 너무 많고 그 변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배우기엔. 그렇다고 해서 뭐 널리 통용되는 스페인어 같은 언어도 아니기도 하고 그저 저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언어인데요. 이제 한국사를 보면서 다른 게 땡기는 날에는 불어도 강좌를 하나 결제를 해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컨텐츠를 보면서 뜨개를 하는지 얘기를 하다가 아주 산으로 갔네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은 27일인데 제가 방금 첫 뜨개로그를 업로드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촬영을 하는 중이거든요. 실은 이렇게 오래 촬영할 생각은 아니었고 만약에 다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잠깐씩 짬을 내서 그 영상을 짧게 찍어서 이어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짧은 영상을 찍으려고 켰는데 이제 한번 입이 터지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해보고 저한테 어떤 포맷이 잘 맞는지를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늦게 올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제 친언니가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집에 오게 된 거예요. 명절이니까 휴일이니까 가족끼리 보내려고 찾아왔는데 지금 언니가 쓰던 방이 지내기 좀 불편하거든요. 가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제 방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촬영은 해놨는데 뜨개로그를 편집을 하는 거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언니는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언니도 그냥 제가 말 걸면 대답해주고 자기 휴대폰으로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괜히 제가 부끄러워져가지고 편집을
미루다가 근데 언니가 사는 집에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귀가를 좀 미루고 미뤘던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할인 이벤트가 좀 많이 남았을 때, 이벤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좀 늦게 업로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이랑 보내셨는지, 연인이랑 보내셨는지,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는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특별한 날을 보냈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답지 않게 연말에 지금 외향력이 아주 맥스를 찍었거든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싶고, 밖에도 많이 다니고 싶고, 저는 원래 집에 누워만 있는 사람인데,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연말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답지 않게 외향력이 맥스 찍은 상황에서 발을 다쳐서 침대에 혼자 누워만 있으려고 하니까 남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니가 독립하면서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가끔 제가 스토리에 만나게 되면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예요.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렇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제대로 힐링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5명인데 5명 플러스 한 마리가 되어서 이렇게 6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분량이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두 번의 영상을 찍어서 이어붙이면 적절한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또 카메라를 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잠깐 뒤겠지만 며칠 뒤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같이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장소는 같은 곳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여태까지는 해가 진 다음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집안 조명만 사용해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낮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자연광을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저의 유캔니트에서 하고 있던 연말 할인 이벤트는 끝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뽕 잘 뽑아 드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관심 덕분에 행복하고 보람찬 연말을 보냈습니다. 연말 할인 이벤트이다 보니까 평소에 판매할 때랑은 다르게 제가 연말 인사 멘트를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같이 연말 인사도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도 말씀해주시고 해가지고 단순히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분 좋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시점에서는 반나절밖에 남지 않은 연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새해이시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발을 다쳤다고 했잖아요. 어제 쭈님이라고 뜻친 분이 있는데 꽤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병문안차 한번 들러주셨어요. 오신 김에 제가 전동 와인더가 있어서 가마 가고 싶으신 실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실도 가마 가시고 같이 뜨개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와인더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소형 와인더를 사신 분들은 그거를 몇 번 쓰시다가 갑갑해가지고 대형 와인더를 사시고, 대형 와인더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서 결국에는 대형 와인더를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후기들을 보고 저는 미리 초기부터 비용을 조금 들여서 중국산 전동 와인더를 샀습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 뜨개를 할 때 바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봤다면 처음부터 바늘을 좀 좋은 걸로 비용을 투자해서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예전에는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니트프로 바늘을 너무 잘 쓰기도 하고 추가로 구매한 치아오구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쓰거든요. 그리고 좋은 바늘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번에 우레노드에서 사장님이 그 나무 바늘을 개발해서 내셨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니트프로 진저를 살 때 5인치로 샀어요. 그게 디럭스였나? 니트프로 진저 디럭스를 샀는데 제가 손이 정말 조그맣고 뜨개를 하는 모션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뜨친 분 중에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님이 언니는 그 센과 치히로의 뜨게 하는 가오나시처럼 되게 쪼물쪼물 뜨개를 한다고 막 할 정도로 저는 뜨게 하는 모션도 크지 않고 손도 작고 그런데 디럭스는 그런 저의 손에 비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저 스페셜로 바꿔서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아오구는 제가 4인치로 샀거든요. 근데 우레노드에서 글쎄 3.5인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조그만 손에는 3.5인치가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레노드의 새로운 바늘이 갖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에보니 바늘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만약에 흑단 바늘 3.5인치가 출시가 된다면 사고 싶어요. 적금을 시작해야 될까 봐요. 저는 소비하는 단위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한 번에 지르는데 약간 부담을 느껴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제 자기 전에 저는 니드니츠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당장 구독을 하고 이제 영상을 하나를 보고 잤거든요. 근데 이제 니드니츠님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편안하다 하면서 뜨개를 하면서 보는데 마이크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완벽주의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근데 이게 완벽주의라고 해서 뭘 되게 완벽하게 하고 잘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해야지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웠어요. 뭐 어릴 때 흔히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나요? 뭔가 도전하는 게 두렵고 완벽히 완수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그게 저의 발전을 되게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똥이 됐든 된장이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일단은 저지르고 보자 하는 거를 저는 대학교에 가서 좀 배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어, 큰 시간이나 노력이나 금전을 들이지 않고 일단은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초반에 너무 힘을 주다 보면은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세팅하기도 귀찮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근데 조회수나 댓글이나 이런 게 잘 달리지 않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흔히들 하는 오프닝도 없고 다짜고짜 시작을 하는 뜨개 수다에다가 로고 같은 것도 없고 거의 컷편집만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장비도 그냥 원래 있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니드니츠님은 마이크를 차고 하시다 보니 목소리가 정말 깔끔하고 선명하게 들려서 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요즘 마이크 얼마 안 한다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이크쯤은 장만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니드니츠님의 실 소개 영상을 보는데 그 색깔별로 소개를 하는 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에 실 소개 영상이랑 문어발 소개 영상이 보고 싶다고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올해에는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영상만 우선 올릴 것 같고요. 지금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청소기 들어갈 것 같다. 이런저런 소음들이 지난번에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거든요. 이런저런 소음이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아무래도 마이크를 얼른 장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제 실 소개 영상은 세 번째 영상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는 글렀고 내년에 한번 제가 가진 실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어떤 순서로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구매했던 스토어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것 같은 색깔들끼리
모여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밝은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지 색깔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촬영하는 날을 주말로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입니다. 제가 처음 촬영했을 때 뜨고 있던 브이넥 원피스는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푸르시오가 굉장히 많은 한 달이었어요. 이번 달이. 에일라 공방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실을 보내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실이 너무 예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원작실로 사용해서 도안을 내려고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몽땅 풀어버리고, 그러고 이 그 완성한 브이넥 원피스를 지금 입고 있거든요. 이것도 소매가 너무 긴 거예요. 뭐 거의 여기까지 소매 길이가 와가지고 그것도 세탁하고 풀러서 다시 수정을 하느라고 풀르시오를 미니미로 하기도 했고, 그러고 지금 뜨고 있는 이 인디 핑크색 가디건도 한번 입어봤는데 제가 소매통을 일부러 줄임 간격을 넓게 해서 줄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었는데 세상에 통이 진짜 너무 넓은 거예요. 넓어도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줄임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풀수록 이득이거든요. 이 소매코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뜨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거를 풀을까 말까 망설이면서 넓은 간격으로 줄임을 하면 실도 엄청 많이 들고 속도도 되게 느리고 해서 입어보고 한 2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얀홀더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빠르게 풀었어요. 이 얀홀더는 아미에니트의 제품인데요. 제가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미에니트의 나무 제품들이 그런 기하학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너무 취향 저격을 당해가지고 처음 오픈하셨을 때 오픈 이벤트로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게 잘 쓰고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할인가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인상 전에였나? 스토어 리뉴얼을 하시면서였나? 가격 인상 전에 다시 파격 세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 로스가 있는 제품들이었다. 로스가 있는 제품들을 되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로스 제품이. 근데 가격이 제가 처음 샀을 때보다 더 저렴했거든요.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가격은 꼭 사야 된다. 근데 나는 이미 얀홀더가 있는데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할인 기간 거의 막바지에 질러버렸는데 제가 마지막 피스를 지른 거였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면 못 가질 뻔했어. 결국에는 두 개 다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에니트에서 얀홀더를 구매를 하시면은 지금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이런 틴 케이스를 주셨어요. 되게 귀엽죠? 잘 안 보이나? 되게 귀여운 조그만 틴 케이스를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전구 마커를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구 마커용 통으로 너무 편해요. 그 전구 마커가 얇기도 얇고
작기도 작가서 사실 어, 이거를 넣고 쓸만한 적절한 사이즈의 통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 통이 딱이에요. 내년에는 실을 더 이상 사지 않고 있는 실을 파먹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하긴 좀 의지가 나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콘사를 주로 쓰니까 직관을 보는 단톡방을 하나 팔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좀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요? 직관을 사실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이 남으면 남았지 절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뜨개인들은. 근데 제 직원을 보려면은 정말 닥닥 끌어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좀 관용적인 의미로 직원을 보는 방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시를 소진하는 프로젝트 방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을 열게 되면 조건으로 이제 새로운 시를 그 기존에 없던 시를 사는 거는 금지이고 작품을 하다가 특정 실이 모자라져서 추가 구매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완성을 했던 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구매를 한다? 요런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에서 이제 새로운 실을 갖고 싶은 욕구를 그러면은 다른 장비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 외에 실을 못 사게 하면 바늘을 사게 되고 바늘을 못 사게 하면 케이블을 사게 되고 케이블을 못 사게 하면 와인더라도 사게 되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마커를 산다던가. 근데 그런 부수적인 지출도 최소화하고 만약에 이제 실 욕구가 너무 벅차오를 때는 방 안에서 자체적으로 아나바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금전거래가 되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드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금전거래는 금지를 할 것 같지만 아나바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뜨개계에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싶지만 제가 처음 뜨개에 입덕을 했을 때 그때 한창 대형 스캠 뜨개실 스토어에 대형 사기 사건이 막 터졌을 때 한창 난리가 났을 때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항상 좋은 마음의 사람과만 연을 맺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입덕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저는 덕후력의 역사가 되게 유구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찐한 덕후력을 가지고 있는데 뜨개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뜨개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뜨개 하는 거를 보고 나도 뜨개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뭐 간단하게 목도리나 워머나 이런 거 막 말씀을 하시면서 어때? 뭐 이건 어려워? 괜찮아? 초보가 하기도 괜찮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초등학생의 질문에 박사가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장황한 뜨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상대방이 벙찐 표정으로 듣다가 아, 뜨개의 세계는 심오하구나. 내가 범접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러고 오히려 이제 그 뉴비들의 접근을 제가 퇴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황급히 변명을 하죠. 아니라고. 저는 덕후력이 굉장히 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파더라도 미친 듯이 딥하게 파야 되는 사람이라 그렇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 저의 진한 덕후력을 자극한 아이돌이 있는데 너무 뜬금없나요? 제가 요즘에 아주 푹 빠져서 보는 아이돌이 있거든요. 어, 뉴진스라고 올해 새로 데뷔한 아주 핫한 친구들인데 뉴진스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저의 케이팝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로 다른 영상들도 시청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하거든요. 혹시나 뉴진스 영상에 저를 발견하시면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아닌가? 거기에서 발견할 정도면은 좋아하시는 거니까 아는 척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암튼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채널로 어, 유튜브 시청까지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업로드용 채널이 따로 있고 구독용 채널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쓸데없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채널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저의 묵어있는 문어발들을 다 떠서 처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문어발을 만드는 게 체질에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문어발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문어발이 생기면 걔네를 돌아가면서 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뜨다 만 거를 방치, 그러고 새로운 걸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력 있게 한 작품을 떠내기 위해서는 어, 내년 초에는 문어발 처단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안을 내는 거랑 병행을 하면은 굉장히 바쁜 뜨개줄이 되겠죠. 내년에는 효도 뜨개도 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다시 추워지기 전에는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효도 뜨개 하셨나요? 보통 뜨개를 해서 내 옷이 좀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옷이 필요가 없는데 뜨개는 계속하고 싶고 하면서 선물을 하기 시작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를 할 수가 없구나. 여태 선물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역시 제 거를 뜨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가끔 추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손뜨개 옷이 진짜 따뜻한데 하나 떠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올해 내내 하기는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발을 다치기 전에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 가을부터 제가 뜬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기성복 니트를 입었다가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뜨개 옷이 따뜻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다른 옷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한번 기성 보고 옷을 입으니까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막 보온이 잘 안 되고 제 몸에서 애써 만들어서 발산한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로는 그 저의 무료 도안인 샌디 슬리브리스라도 그거라도 입고 있습니다. 뭔가 니트가 땡기지 않는 날에는 그거를 발열 네이 대신으로 입고 있어요. 손뜨개 옷이 정말 따뜻하더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무래도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저렴하게 실을 사용을 해도 정말 한 100g에 3,000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성분이 시중에 있는 니트보다는 천연 섬유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온도 더 탁월한 것 같고 통기성도 더 좋은 것 같아서 따뜻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되게 따뜻하고 땀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땀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저의 소장실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뜻처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촬영을 하려면은 거의 집을 뒤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집은 아니고 저의 방을 뒤엎어야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소개도 깔끔하게 하고 영상도 깔끔하게 찍고 정리하기도 쉽게 찍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실 소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